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패백패 또는 화패패자라고 하는 거고요. 패라는 음은 여기서 온 거. 자, 다 알고 계시죠? 자, 밑에 보시면 수건건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건으로 본다면 이거는 패백패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패백이 뭐예요? 예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요. 자, 신랑 신부의 신랑의 부모님을 모셔놓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서 신랑 부모님이 대추 같은 걸 던져주세요. 그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맞잡은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이 바로 그 비단인데요. 그 비단 수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건이 헐어지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 그 헐어져 있는 수건을 사용하게 되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헐지 않는 가장 좋은 천을 가지고 패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패백패자고요. 자, 이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의미가 있어요. 화패패자가 있는데요. 자, 이 우리 수건건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재물 중에서도요. 1년, 2년 정도 쓰게 되면 쉽게 헐어버리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폐죠. 그래서 이 글자가 언제 쓰이냐? 지폐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 지폐라고 하는 거 한 2년 정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돌고 돌죠. 돌고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헐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의 화패패자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이 글자가 화패패보다는 패백패자로 시험에 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패패자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해질패자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 우리 헐패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무슨 글자예요? 많다죠? 헐어버린 곳이 많아요.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해졌다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이 헐었습니다.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옷이 다 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해질패자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패단패자라고도 하는데요. 자, 헐다가 있고 많다가 있죠. 많은 곳이 헐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문제가 많은 걸 뭐라고 해요? 패단이 많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패단패자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글자들은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마칠 필자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 군 생활을 마치면 뭐라고 해요? 군필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밭전자가 있죠. 밭에다가요, 많은 고추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많다,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많은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모으고 상추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장사 나갈 준비를 다 마친 게 된 거죠. 그런 의미의 마칠 필자고요. 아니면 내가 밭에다가 많은 고추와 많은 상추를 심어놓고 상추를 모으고 고추를 모았으니까 내가 농사일을 다 마친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마칠 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랑 유사한 글자가 있죠. 자, 이 글자는요, 빛날 화자라고 하는 건데요. 중화, 사상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려하다 할 때도 쓰이는 글자예요. 이 두 개 글자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마칠 경자예요. 또는 마침내 경자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미냐? 자, 소리음자가 있죠. 그 다음에 좋다가 있죠. 좋은 소리가 들리다가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노랫소리가 다 뭐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의 마칠 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가 유의자죠. 필경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일개울 개자고요. 우리 계몽이라고 들어보셨죠? 계몽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지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요. 우리 다루다가 있죠. 자, 집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뭐 와이프도 될 수 있고요.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다루다 칠복자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루고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자식들이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매로 쳐서 다루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다시
열심히 살도록 뭔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죠. 그 아이가 싫어서 매를 치고 다루는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집에 있는 자식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깨울 개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계몽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돌아볼 고자고요. 여기 있는 글자 중요한 글자인데 기억나시죠? 품팔이 고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가는 거니까 품판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일을 시킨 그 품팔이가 일을 잘하고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집안의 머리 되는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의 진행이 잘 되는지를 잘 뭐 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어가는지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품팔이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머리 되는 사람은 그 일의 어떤 그 돌아가는 배경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고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손객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고객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뜻이에요? 단골 손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밟을 답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로왈 말씀할 자가 있죠. 말을 하는데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불러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말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저기서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막 불러주겠죠. 불러서 제가 어떻게 해요? 발로써 여기저기 다니겠죠. 부산에서 오라고 하면 부산으로 가고요. 대구에서 오라고 하면 대구로 가고 제주에서 오라면 제주까지 가겠죠. 제가 밟고 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 의미의 밟을 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창하게 잘할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부르기 때문에 내가 발로써 밟고 다니는 곳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뛸 도자고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 오르기 위해서 껑충껑충 뛰는 그럴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약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억조조자라고 했는데요. 자, 좋다 보이시죠? 내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땀을 막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돼요? 억조조만큼 아주 무진장 많은 수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억조조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치다의 사람으로 볼게요. 사람이 그쳐지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억조조만큼이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위로. 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뛸 도자가 되는 거고요. 언제 쓰인다고요? 도약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이 글자랑 유사한 글자가 하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글자는요. 달아날 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진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점프의 개념이고요. 얘는 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조조가 있고 가다가 있죠. 누군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억조조만큼이나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아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도망, 도주할 때 쓰이는 거고요. 이 글자는 도약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책령역자라고 하고요. 책령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 책령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어떤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밑에다 뭘 심었어요? 별을 많이 심었어요. 그것들을요. 날마다 관찰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씩 적었겠죠. 절기마다 또는 이 상황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날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책령역자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벼도자라고 하는 거고요. 벼화자에서 의미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언제 쓰이냐? 도정 작업할 때 쓰여요. 도정 작업이 뭐냐면 벼의 껍질을 까는 과정, 그 작업을 도정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벼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절구통에다 집어넣고요. 그것을 손톱으로
그 알맹이를 까내기 위해서 껍질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린 도정 작업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벼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벼를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손톱으로 하나하나 까는 과정을 도정 작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글자는 벼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금니 아자예요. 자, 우리 어금니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어금니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 어금니의 모양에서 온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싹 아자예요. 자, 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어금니 아자가 있죠? 진짜 어금니의 크기는 얼마네요? 한 요만 할까요? 풀이 아주 요만큼 자랐습니다. 그럼 이제 막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의 싹 아자가 되는 거고요. 보리 맥자와 함께 쓰이면 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재 옆에 나와 있는 그 어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기출되었던 어휘들을 따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있는 것들 신경 써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간사할 사자라고 하고요. 자, 간사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성질을 간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뭐라고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성질을 간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어금니 아자가 있죠. 어금니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마을에요, 흉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많지 않겠죠? 기근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금니만큼의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다라고 해요? 간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때는요, 괜히 챙겨주는 척하고요, 정작 없을 때는 나 몰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사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함께 나누지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요, 어금니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간사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사할 사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간사할 간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 여자가 3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모이면 어때요? 간사하다 이러면 큰일 났죠. 돌 맞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 여자 셋이 모이면 왜 간사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일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3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한 친구가 너무 예뻐져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명품백을 샀거든요. 3 친구가 모여서 얘기하면서 2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예뻐졌다. 야, 너 명품백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가 그 친구가 화장실 가자마자 돌변하죠. 어떻게 해요? 야, 제 코 어디서 했냐? 야, 이상하다. 야, 저거 명품 이미테이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얘기했죠. 뒤돌아서는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거예요? 간사한 거죠. 그래서 간사할 간, 간사할 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이야기를 구성해 본 거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처마헌자라고 하는 거고요. 처마가 뭐예요? 우리 지붕에서요, 외벽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여기를 처마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밑을 뭐라고 해요? 처마 밑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수레가 있고요, 방패간자가 있죠. 우리 보통 수레는 어디다 보관해요? 창고에다 보관하죠. 근데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근데 때마침 비가 내립니다. 이 수레 그냥 아무렇게 방치할 수 없겠죠.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레를요, 방패와 같이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기 위해서 어디다 세워놨어요? 이 처마 밑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마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수레가 비와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았겠죠? 그 공간이 어디예요? 처마 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처마헌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줄기간자입니다. 간부할 때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요. 자, 간부가 뭐예요? 어떤 회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간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론한 거고요. 우리 식물의 줄기 부분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방패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일자가 있고요. 많다가 있죠. 해가 많이 비추는 아침에요,
그 햇살이 비치는 모양에서 온 거예요. 그 햇살을 방패처럼 막아주는 게 집 앞에 놓여있던 나무였는데요. 나무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막아준 거예요? 줄기 부위가 막아줬다라고 해서 줄기간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자, 집이 있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나무 심었어요? 오동나무 심었죠. 자, 이런 오동나무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 마침 해가 많이 비추는 아침이 됐죠.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오는 햇살을 누군가가 막아줬겠죠. 방패처럼. 그게 바로 나무의 줄기 부분이었다라고 해서 줄기간자가 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편안할 영자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무슨 글자가 돼요? 안녕이 되죠. 안녕이 무슨 뜻이에요?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를 그냥 알고 하는 말과 모르고 하는 말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는 편안하셨냐라고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편안할 영자는 어떤 의미냐? 자, 누군가가 고무래라고 하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 농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어디에 가요? 집에 갔죠. 집에 갔더니요, 와이프가요, 밥그릇에다가 따뜻한 하얀 흰밥을, 쌀밥을 여기에다 가득 올려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편안했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가득 올려놓고 스팸을 딱 구워놨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런 의미의 편안할 영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